이 얘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김은혜 후보는 미안하지만 경기도지사 깜이 아니었어요. 미안한데 제가 그러면 내가 경기도지사 후보 깜이라는 걸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초선 의원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도 않고 2년 만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다? 일단 거기서부터가 에바 세바. 그거부터 정말. 그러면 김은혜가 뭐 안철수야? 사회적인 명망이나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의원이냐고요? 아니거든. 윤희숙원도 마찬가지예요. 윤희숙원도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초선 의원에다가 문제 있어서 그게 문제가 본인이 억울하지는 아닌 문제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스캔들 터져서 부동산과 관련된 스캔들 터져서 중도 사퇴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지자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지지자 바깥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다 내지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요. 초선 의원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알겠어요. 좋아. 그러면 초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나왔어요. 그러면 캠페인이라도 여러분 진짜 명확한 메시지와 뭔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 입장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판단은 내서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중국인 선거 있잖아요. 중국인 선거권, 그러니까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저는 김은혜 웰컴. 엠마9251님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얘기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박수칩니다. 제가 정치에 관해서 사람보다는 정책이고 입법이고 메시지거든요. 저는 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중국인과의 그 투표권과 관해서 상호주의를 얘기했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얘기해도 저는 박수를 칩니다. 중요한 건 상호주의니까.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김은혜 한번 보자. 이렇게 관심 있게 봤죠. 가장 제가 이제 기겁을 했을 순간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철의 여인 김은혜 이렇게 나왔어요. 철의 여인 김은혜? 좋아. 거기도 좋았어요. 거기도 좋았다고요. 철의 여인 김은혜도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경기도하고 성남을 탈탈 털어버려야 된다고 제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 새끼들이 해놓은 개지랄, 민주당과 좌파들이 세금 뜯어먹으면서 지자체에서 해놓은 개지랄을 탈탈 털어야 된다. 철의 여인이 뭡니까, 여러분? 철의 여인 대처가 뭐예요? 노조를 탈탈 털고 좌파들의 난장과 징징에 딱 선을 긋고 국가가 국가다워야 된다. 정부는 정부다워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부는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대처리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납세자에 대한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고용주기도 해요. 정부는 고용주기도 합니다. 정부는 사람을 쓰잖아요. 납세자가 낸 돈을 받아다가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납세자에 대한 책임도 있고 고용주로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별의별 공기업 다 만들어 놓고 석탄 채굴하는 것도 공기업으로 만들고 모두 만들어서 공사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에 허덕허덕거리다가 나라가 막 파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것도 고용주가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 있지만 다 넣어야 될 순간도 있잖아요. 이래라라고 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부라는 정치로 뽑히는 고용주들은 유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들한테 너무너무 물렁물렁했던 거죠. 이거를 하면은 내가 표가 떨어지는데 뭐네. 이 사람들한테 세게 나가면 내 표가 떨어지고 그런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걸 개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대처는 어떻게 됐어요? 납세자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세금 걷어서 이렇게 돈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정리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막 이렇게 욕 그렇게 먹고 이러는 와중에 또 아르헨티나에서 전쟁 나니까 저기 포틀랜드 전쟁 간다 그러고 항공모함 끌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철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의 여인 딱 내세우고 그래 경기도는 털어야지. 좌파들이 난장을 펴놓은 경기도는 털고 구조조정 해야지. 그런 메시지인가 보다 했는데 철의 여인 그 메시지 다음에 그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어민님 감사합니다. 경기도를 어떻게 들고 제가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 사회지역 기업, 공기업, 기타 등등 쭉 얘기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저도 김은혜 캠프에 또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러면 그 철의 여인을 뒷받침하는 경기도의 좌파들이 해놓은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뭐를 하고 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떤 선거 이슈가 나올까 했더니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 그래서 저는 뭐냐면 철의 여인이라는 말을 걸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일단 기다려보면 나오겠지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나왔냐면 엄마의 심정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속으로 그랬어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놀고 있네.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채팅창도 보면서도 기겁을 하는 게 여러분은 정치가 지금 인물숭배지. 인물숭배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이랄지 산하기관이랄지 보세요 여러분. GH 문제 경기도 하우싱 해가지고 그 GH 문제라든지 LH만 문제가 아니라 GH의 개발 여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같은 데나 그 GH와 그 경기동부나 이런 데서의 노동 조직들하고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지하게 많았다고. 산하기관이나 기타 등등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정확히 몇 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후보도 얘기를 안 해. 유권자들도 감성 넘쳐. 유권자들이 이게 여러분 유권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한때라도 지도자가 담론을 열어주면 여러분 유권자들도 그 담론에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김은혜가 제시한 담론에 빨려 들어가 볼까 하는데 아침에 애들을 무상급식을 초등학생 애들을 아침밥을 주겠습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엄마가 아침밥 하겠지 그냥 냅두지 왜 엄마의 심정으로 도지사가 나서 애들 학교에 몇 시에 학교에 가야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럼 9시에 등교해서 밥 먹고 그러면 10시에 수업하고 12시에 또 밥 먹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선거 중간에 씹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하는데.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뭐가 철의 여인이야? 아니 뭐가 철의 여인이야 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김은혜 후보는 지금 얘기했는데 김은혜 후보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로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티가 팍팍 났어요. 경쟁력이 있는 후보 자체가 아니었어요. 일단 김은혜 얘기는 하나. 그다음에 이준석 문제. 이준석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거죠. 가세현은 똥이다. 강용석도 똥이고 또 하나의 시점이 있죠. 양아치다. 강용석은 양아치고 똥이다. 이게 이제 이준석의 시각이에요. 자, 저의 입장은 뭐냐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양아치고 똥인데 그 양아치와 똥이 그렇다고 해도 똥을 이번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에 뿌렸어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뿌렸잖아. 민주당에다 뿌렸잖아요. 똥바가지다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통제가 돼? 가세현이 통제가 되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이 통제가 돼요? 안 되죠.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똥바가지를 이쪽에다 뿌리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세현을 똥바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똥바가지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야. 가세현이 똥바가지고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국힘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똥바가지고 양아치일수록 우리 편이어야 돼.
민주당 똥바가지들하고 양아치는 누가 상대할 건데 그럼? 강용석 싫어. 그러면 민주당 똥바가지들은 직접 상대하나? 아니잖아. 어차피 민주당 똥바가지들을 상대하는 용역이라도 쓰셔야 될 텐데 용역도 아니고 스스로 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치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런 건 너무 저급한 영역이야. 그리고 강용석이 스펙이 꾸져 뭐가 꾸져?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응? 이 정치에 있어서 제일 험한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요번에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누가 경기도 지사 시켜달래? 다시 들어오는 거에 후보라도 시켜주면 그러면 이게 강용석이 후보가 됐겠어? 도대체 정치를 얼마나 정치를 고매한 걸로 보길래 저쪽 똥바가지들은 보이지도 않고 이쪽 똥바가지들은 너희는 나랑 상대하면 안 돼. 똥바가지의 방향을 저쪽으로 돌려놓는 그 정도의 정치술은 부려야지. 이준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고 강용석 변호사님하고 이 후보 가세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한 거 억울한 거 열받는 거 내가 국회의원을 했어도 언제적 국회의원이고 내가 국회의원 할 때 너는 그 25살짜리 이렇게 와가지고 그 애기였던 네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나를 연맥여 이렇게 짜증나지. 이만큼 올라오지 알겠어. 이만큼 올라오고 열받고 욱하는 것도 알겠어. 이것들이 뭘 근거로 나를 무시해 알겠다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중들의 열망과 지지와 돈을 가지고 지금 이 판을 만드는 게 옳았냐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은 그걸 가지고 그래? 니네가 나를 이렇게 해? 내가 와신 상담한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5%까지 나오고 못해도 5% 나온 거지. 그래 내가 일단 여기서 한 수 접는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한테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김은혜가 이기면 이긴 대로 공, 지면 지는 대로 윈이야. 무조건 여론조사 5%를 확인하고 토론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드랍을 하면 김동연 오지게 공격을 하고 그래 김은혜 내가 너 마음에 들지 않아. 김은혜 너 싫고 이준석 너 싫어. 근데 내가 대의를 위해서 접는다. 내가 대의를 위해서 접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기타 등등 지지자들 나한테 부채의식 가지세요 라고 하고 저는 창당을 하고 그 창당을 해서 다음에 독자 완주를 하든 그 창당을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강용석이 그때 양보도 하고 뭐 했는데 하면서 민심이 쏠리는 거 그걸 가지고 합당을 하든 뭐를 하든 2년을 보는 2년이 무슨 2년이야 1년 얼마밖에 안 남았어 다음 총선 그런 정도의 전망을 보고 요번에 드랍을 했어야지. 이걸 끝까지 가서 결국은 지금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지. 강용석은 똥이었다. 강용석은 똥이었다를 이준석이 잘못했고 김은혜가 잘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데도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먹고 똥이 돼버렸지. 함량미달의 김은혜 후보. 그리고 난 더럽고 이 정치는 고귀한 거야. 저런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시켜가지고 김철근 맞죠? 보내가지고 그런 그 동네 양아치 애한테 보내가지고 일이나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내가 그랬지만 나는 그랬지만 그거 다 전부 다 공식적으로 지금 이 공개 여기판에서 다 묻어버릴 거야.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다 묻어버릴 거야. 이준석. 응? 그리고 욱하고 결국은 이 꼬라지가 된 강용석. 누가 잘했어요? 총체적 난국이지. 그런데 이게 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안 되나? 김은혜가 캠페인만 제대로 조금만 잘했어도 이기는 선거였고 이준석이 강용석을 다루는 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했어도 얘기가 달랐을 수 있고
강용석도 조금만 생각을 잘못했어도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그 최악의 경우가 한 군데라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되는데, 근데 똥똥똥이 결합해서 결과가 폭망한 거지. 이건 여러분은 유권자고요. 유권자고, 여러분들은 정치 소비자예요. 이 중에서 이준석의 입장이나 김은혜의 입장이나 강용석의 입장이나 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디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입장은 그래요. 이거는 다들 앵간하다. 가장 안 좋은 점이 다 시너지 이상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가 똥망이 됐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